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 교수입니다. 자, 12시 16분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자, 일과 중에서 제가 항상 시장을 어느 정도 복귀를 하고 매니저 20년 동안 하면서 항상 그날의 시장은 그날 복귀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늦게 됐어요. 자, 일단 개인 채널 만들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다 보니 제가 항상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예측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쵸? 자,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저는 이 부분에 처음에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오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렸어요. 이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엔캠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첫 번째, 이때 당시엔 환경이 조성돼 있었다. 그죠? 그 환경이 조성돼 있을 때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그때 이땐 또 뭐가 있었죠? 그죠? 33만 원을 정확히 찍었을 때, 야, 이들은 주가를 뺄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상환 우선주 이야기를 끄집어냈죠. 최근에도 했던 말 중에 상환 우선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사모펀드는 과연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을 감추고 있는가와 오정강이라는 대표이사는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허허허허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급락 사건을 통해서도 오정강은 해피한 웃음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전략을 다시 한번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타짜 안교수 많은 힘이 되고요. 그동안 있었던 과정에서 접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블럭들이 있었을 때. 소개는 여기서 시켜드렸고 33만 원을 정확히 유지해서 끝나면 이들의 시나리오는 급락을 요할 겁니다. 왜? 5월 15일에 있었던 MSCI에 포함되기 위해서. 정확한 시나리오예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부분에 마지막 전환사채 물량이 전환될 때도 단기 반등 나올 겁니다. 이때는요. 중앙 첨단 소재라고 하는 엔캠의 수직 계열화. 그죠? 엔캠의 자회사격이죠. 결국은 오전간 거예요. 오전간 거. 아트라스 8000이라든. 결국은 이들은 중앙 첨단 소재를 가장 비싸게끔 탈출해주고 그죠? 왜? 아니 중앙 첨단 소재 말했잖아요. 예 전환사채 700원짜리를 고가에 팔았던 이들 다시 한 번 더 이 여기서 만들고 온다고 했죠. 왜? 마지막 전환사채 물량을 고가에 팔게끔 하고 나서 그들이 들어오는 물량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블럭들이 있었을 때 했던 말은 딱 하나였죠. 무조건 주가는 눌러낼 거다. 누굴 위해서? 오정강 대표이사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싸게.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들 누구? 예, 맞아요. 중앙첨단 소재를 가장 비싸게끔 팔고 들어올 그들을 위해서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수급이 나온다. 즉 아파트 경매 사건을 통했을 때도 똑같죠. 담보 부족 나오게 되면 와 받아내자.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의 급락을 틈타서 이들은 너무 좋아했을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제자 영상을 한번 슬며시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백문의 불여 일견입니다. 자, 어제자 영상이죠. 어제자 영상인데 장 끝나서 한번 올려드리고 장중에 한번 올려드렸어요. 시장이 분명히 더 급락 나올 거예요라고 해서 4%대 제작했던 거 그거까지 볼게요. 자, 끊지 말고 우리 이건 영상 좀 같이 봅시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KM 주가가 급락 나왔어요. 급락 나왔어요. 자, 일단 바닥잡이는 끝났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다가 제가 이제 어제자의 영상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은 딱 하나였죠. 매번 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을 먼저 봐라. 산업의 사이클을 봐라.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아야 된다.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항상 접근해야 되는 시기, 접근해야 되는 시기, 피해야 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 블록딜 이들은 지금 사실 이제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이들 분명히 주가의 누르기를 추가적으로 동원할 겁니다라고 했었는데 바닥을 잡았습니다라고 해서 이 두 부분을 도와드리긴 했죠. 오늘은 증시가 지금 8%에서 11% 정도 급락 나왔죠. 사실 되돌리기에는 너무 큰 주가의 즉 시장의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나온 이 부분을 통해서 과거의 행동들을 한 번씩 봅시다. 자, 뭔 뜻이냐면 오늘 나왔던 부분 보게 되면요. 엔캠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뭐가 나와 있죠? 아마 제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알 텐데 상장일 8월 8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추가 주식수 32,000주. 많은 수량 아니에요. 59,000원짜리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선에서 보통주로 전환시켜주는 거.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8월 8일이니 결국은 하나, 둘. 그죠? 그러면 내일부터 때릴 수 있는 물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게 과거에도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언제죠? 이날 3월 7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와, 아까 뭐예요? 광고가 끼어들어요. 전 광고 신청한 적도 없는데. 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냥 우리는 과거를 모르고 미래의 주가를 유추하겠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자, 3월 달로 돌아가 봅시다. 10일 딱 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 나와 있죠. 그렇죠? 똑같은 이슈잖아요. 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상장일 3월 13일 날이었어요. 근데 지금 엔캠을 왜 이걸 보여드릴까? 사채로 움직이고 사채로 빠지고 사채로 올리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도와드렸고, 저는 긍정론자도 부정론자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했던 말의 핵심은 뭐죠? 잘 모르겠어요, 타짜 안 교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봐. 그쵸. 자, 잘 봐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그동안 맞췄다가 아니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주가의 시장의 급락에 확 밀어버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요 부분이잖아요. 잘 봐요. 과거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엔캠이라고 딱 치게 되면 어제 나온 게 이거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사실 물량이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은 뭐라고 했어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권리라고 했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거는 주식에 물량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사건에 여기 있었다고 했죠. 이때 이게 아마 3월 8일 날짜. 자, 볼게요. 3월 8일 날짜. 과거에도 한번 돌아다녔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아닌가요? 그쵸? 이때도 65만 6천도. 이때는 물량이 많아서 오히려 더 좋았다고. 이게 물량이 많을수록 사채는 때로는 호재, 때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했죠. 이게 3월 13일 날 상장되는 거였죠. 여기 이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니 13일? 뭔 소리야? 13일이면 하나, 둘, 이 거래일 전부터 때릴 수 있다. 지금 나왔던 물량도 정확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들 보니까 이거 봐라. 또 장난이네. 그쵸? 조금 어려우신가요? 자, 쉽게 지금 말하면 요 부분이에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8월 8일 날 상장이 되는데 이틀 전부터 때릴 수 있는 게 있다. 하나, 둘. 그럼 어차피 이들은 무엇을 할 것이었다? 6일 날부터 끌어올릴 것이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오늘 폭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그젠가요? 폭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들은 더 좋아하는 거야. 원래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 올릴 거였어. 그쵸? 제가 이때 아마 우선주 이야기하면서 도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간단히 볼까요? 이때가 3월 11일자. 영상 끊지 마시고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내일부터 전략 라이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쵸? 3월 8일자. 8일자 한번 영상 봅시다. 자, 사실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어제 급락 나온 건 둘째 치고, 급락이 나올 때는 제가 분명히 시장에 한 번 더 급락이 오후에는 나올 겁니다. 말씀은 드렸어요. 유엔이자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의 의도를 보게 되면 빠졌든 안 빠졌든 간에 이들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했다고. 원래는 더 갈 수도 있었다고. 이제는 시장도 봐야 돼요. 엔캐리. 그게 뭐예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은 금리 인하했다. 그게 악재가 되고 있죠. 왜? 일본은 금리 인상했다. 돈이 빠져나간다. 야, 참.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시장의 급락은요. 앞으로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때마다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는 건데, 왜? 원래는 달러가 올라야 돼요. 한국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든 강달러가 됐을 때 과거처럼 안 좋아지는 건데, 지금은 달러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빠진다는 게 이게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니까 앞으로 언젠가 또 터질 수 있어. 조만간.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시장, 산업, 업종을 항상 다루죠. 시장이 먼저다. 산업이 먼저다. 그리고 종목을 봐야 된다. 잔소리처럼 하는 것도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잘 드시라고요. 개인 채널 만들고 제가 그래도 나름 공인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엔캠 상환 우선주 이때 제가 영상을 제작해 드렸었잖아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1.2배속으로 볼게요. 자, 있습니다. 자, 지금 새벽 4시 49분입니다. 오늘 새벽이라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좀 간단히라도 좀 추가적으로 계속 찍어달라고 해서 자, 3월 8일 날 상환 우선주 똑같은 이야기 나올 때 찍었던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뭐 오늘도 간단히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 그리고 고봉을 찍었던 이유, 지금 주가 하락을 이끄는 이유, 팩트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시상황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드신 이유는 이 부분에 접근하지 않고 고가에 사서 그래요. 그죠?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근데 산업군이 지금 안 좋아진 건 아닌데, 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이때 하는 말은 2차전지 산업군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더 갔죠. 자, 그러면서 요 부분 이때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오늘은 파는 단계가 아니다. 잘 보이시나요? 땡겨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58,000주, 세주 68,000주, 52만 9천주. 자, 결국은 얘네들이 지금 상장을 언제 하냐? 3월 13일 날 한다고 하죠. 자, 우리 이거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 월요일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했을 때 아마도 이 거래일 전에 이게 좀 흘러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월요일인데 사실 미리 시간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2% 정도, 그죠? 자, 거래량을 좀 살짝 보면 그렇게 많지 않죠. 던질 거 있으면 다 던졌죠. 자, 월요일 날 전략은 일단 하락에 시작해서 반등의 무게를 좀 더 봅시다. 근데 자, 하락에 시작해서 반등에 좀 무게를 더 봅시다. 3월 8일 날짜 상환 우선주 나왔을 때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그쵸? 단발적인 상승이다. 근데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뭘 설명해 드렸죠? 앱클론. 앱클론이라는 종목도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가 있다. 근데 얘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자,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800억짜리 종목이잖아요. 엔캠은요. 지금 시가총액 몸뚱아리가 3조 8천억, 4조짜리 종목이에요. 이게 기계가 안 들어오겠어요? 급락이 나오면? 근데 얘는 기계가 들어올 애가 아니에요. 3천억밖에 안 되는 중소형주라고요. 그리고 선반영돼서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죠? 자, 폭만 보고요. 지금 뭐 이거 뭐 월요일 날 뭐 20% 빠지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소리고요. 저 전환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가격이 과거에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낮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오정강 씨가 이제 콜옵션, 즉 주식수를 좀 늘린 게 있었죠. 또 5만 9천 원대. 근데 중요한 건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일정은 5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 편입하기 위해선 몸집이 너무 커져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기간 조정을 주면서 반등. 이제 5월에 있을 사채 물량을 살짝 보여드릴 텐데, 자, 이 부분이죠. 좀 당겨서 볼까요? 자, 이때부터 사채 물량들을 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언제죠? 넉 달 전부터. 지금도 상한 우선주 어차피 오늘 오를 거였다고요. 시장이 안 올라도. 그쵸? 그러면서 어제 시황까지도 제가 한번 예측해 드렸죠. 뭐라고 예측해 드렸죠? 자, 제가 어제 긴급 시장 점검 라이브라고 해서 채널을 통해서 그쵸? 장중에 여러분들이 시장 한 3, 4% 급락 나올 때 그때 제가 전부 다 반등 나와줄 수 있는데 조금 반등 나왔다가 오후에 밀어버립니다라고 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사실은 뭘까? 엔캠도 이 부분에 반등을 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재차 밀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 매매의 공포를 시장에서 충분히 준다고 한다면 밑에서 오늘 오전에 받은 이들은 어떤 전략을 하겠어요? 무조건 반등 주면 일단 때리고 나가자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왜? 일단 1차적으로 신용과 빚을 이용한 반대 매매 수량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일단은 어떻게 한다? 받아낸다. 근데 반등 오게 되면 대형주 2% 3%짜리 또는 1.5%짜리 재세금 없다고 하면 이것도 수익이니까 그들은 때려버릴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방망이에 대한 부분을 크게 잡으면 안 된다고. 깔끔하게 오후 되면 더 밀어버린다 했어요.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가라고 했어요. 아무리 용가리 통뼈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처럼 사실 생각해 보면 엔캠을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꽤나 있대요. 근데 저처럼 항상 시장과 산업의 사이클, 2차 전지 사이클, 전액 업종에 대한 사이클,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부분들 모두 감안하면서 전환사채 이야기를 통해서 상승과 하락 이 부분을 맞춰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사모펀드는 분명히 이때 27만 원에 누가 몰빵 쳐라? 뭐 S 누구 자문이 사라? 에이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들은 분명히 오전강에 지분을 늘려주고 중앙첨단 소재를 비싸게 하는 그들이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해서 들어오는 물량들을 가장 싸게 배정하기 위해서 주가를 눌러댈 겁니다라고 실제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력 매도라는 이야기도 해드렸던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 민감합니다.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잘 봐요. 그러면 제가 어제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빠질 때 아마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라이브를 진행했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종목들 이때 봐봐요. 이때 빠질 때요. 시장 라이브 그죠? 이때 뭐 하는지 아세요? 종목을 우리는 사야 된다. 어떤 거? 반사적인 이익. 자 봐요. 요거 스페코부터 아니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라 했잖아요.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방산 관련주들 요거를 여기서 끌어치기 하면서 쫓아간다? 자 일단은 이것도 오늘 3,400원 3,9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주춤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게 언제다? 다른 관련주들 그죠? 오늘 급락 나오는 주들이 반등 줄 때 그때는 쭉 해서 밀려 들어갈 때 한 13% 14% 조정받을 때 샀다가 시장이 재차 급락 나올 때 지금 쫓아가는 게 아니야. 그런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이런 뭐 보로노이 이런 것들 그쵸? 보로노이 그죠? 수젠텍 HD 현대중공업 급락 나올 때 우리 한번 받아보자. 자 보로노인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핵심으로 제가 알짜 하나를 딱 히든을 얘기했어요. 뭐 알테오젠부터 지금부터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서 종목 여러 개 중에 DVX라는 종목을 설명해 드렸어요. 왜 이걸 보여드리는 거냐면 뭐 바이오노트까지 왜 이걸 보여드릴까? 제가 어제 엔캠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급락 사건 이후에 무조건 오르는 거 하나 준다고 했어요. 잘 봐요. 자, 제가 어제 처음으로 전화번호를 오픈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내부 주소 링크 주소 보내줄 거고 이 증시가 안정화됐을 때 또는 내일 좀 반등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시장이. 그때 조금만 2, 3%, 1, 2%라도 지수가 반등 줄 때 힘있게 치고 나가면서 20%는 무조건 오를 수 있는 종목 드리겠습니다. 제가 손모가지 걸고 장담합니다. 공개 손모가지 걸고 장담합니다 해서 제 전화번호를 오픈했죠. 처음으로. 정답이 없을 수 있으니 그죠? 자, 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약속 지켰어요. 엔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20% 급등 나오는 종목 드릴게요. DXVX, 스페코 전략대로 소액이라도 가능하신 분들 해보십시다. 엔캠도 반등을 줄 것이다. 왜? 그들의 전략이니. 그쵸? 자, 스페코 봅시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돌려보세요. 자, 스페코 상한가 같죠? 자, 시초가에 매수해보자 했죠? 마이너스 시작해 상한가 같습니다. DVX 영상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쵸? 20% 넘게 올랐죠? 그리고 뭐 대형주들도 HD 조선해양, HD 조선해양, 그쵸?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말하는 거 없어요. 빠졌다가도 오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 제가 분명히 도와드립니다. 다만 이때 블럭 뛸 때 제가 무조건 매도해라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그들은 어떤 전략을 갖는다? 분명히 누굴 위해서? 오정강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오정강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왜 그랬다고 했어요? 자, 제가 선의의 의도로 여러분들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오정강이라는 사람이 주식의 수를 늘린다. 이게 뭐죠? 콜옵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늘리는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4월 15일. 이때 들어가게 되면 역시나 늘렸던 적이 있었다. 그죠?
근데 이때 주가는 어땠다? 급락 나왔다. 이거예요. 바닥잡이 끝났지만 올랐다가 재차 하락.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시장의 급락을 틈타서 이세는 항상 장난을 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때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는 분명히 올리지 않을 겁니다. 이때 단발적으로 딱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였어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벌써 이 영상이 한 달이 됐네요. 누가 몰빵치라 한다고 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영상을 하면서 블럭들이 있었던 날인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앙첨단 수지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요 부분에서 쫙,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광무 이 시나리오 역시나 똑같이,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엔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답형 듣고 싶으세요? 못 올라요. 그럼 급락 나와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럼 위로 올라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할까? NO. 근데 자, 결국은 NO. 그리고 나서 시점은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거예요. 그 타이밍 나오면 제가 바로 순간적으로 라이브 채널이든 아니면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때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린다. 이 날짜가 언제냐면,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치 안기교수입니다. 자, 인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자, 이때가 블록딜 사건이 있었을 때잖아요. 그쵸? 무조건 밀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이때부터 제가 문자를 통해서 도와드렸죠. 적어도 안정화 단계까지 도와드린다고. 엔캠 일단 전량 매도해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프라이빗 에쿼티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누굴 위해서 전환사채의 마지막 회차, 엔캠의 전환사채 마지막 회차의 단기 반등, 중앙첨단 소재의 전환사채 마지막 회차에 접근하면서 단기 반등 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시장의 급락일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났을 땐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간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간다는 건데 결국은 이런 시장의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도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게 현실적인 대안 아닐까요? 매번 여기서 누가 몰빵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오전 강인 경계하라고 한다. 매도, 매수 33만 원을 정확히 유지하면 이들은 분명히 때릴 거다. 상환 우선주 반등. 항상 반등의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경각심 알려드렸습니다. 이때도 사모펀드에 속지 말아라. 아니에요? 그쵸? 자, 여러분들 진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부분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진짜 힘내시고요. 어떠한 경우도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엔캠으로 풀 수 없는 시장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풀어드리지 않습니까? 자, 내일 다시 한 번 더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적어도 내일일 수 있어요. 이번 주 안에 최소 40% 오르는 종목, 내일 20% 오르는 종목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라이브 들어오세요. 라이브 들어오세요. 시장 상황까지 지금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자, 010-4822-8706 그냥 제 개인 번호 다시 한번 남깁니다. 이쪽으로 진짜 힘든 분들만, 누가 몰빵치라고 해서 정말 큰 손실을 본 분만 엔캠 라이브 참여하겠다, 참여 또는 도움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자꾸 무슨 제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번호를. 자, 엔캠 여러분들 항상 이들은 어떻게 한다? 맞아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자, 다시 봅시다. 제가 했던 말이 뭐예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용해야 돼요. 시장이든 뭐든 간에. 이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14회차에 중앙첨단 소재에 뭘 발생시킨다? 4,668원짜리가 7월 30일 날 전환된다. 그러면 7월 30일 이전부터 때릴 수 있다. 하나, 둘, 26일부터 중앙첨단 소재를 어떻게 한다? 끌어올릴 것이다. 끌어올리고 판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로 넣는다? 엔캠으로 들어오게 해서 쭉쭉쭉쭉 눌러버린다. 오전 강의 지분 늘릴 때, 오전 강의 지분 늘릴 때 스토리 똑같잖아요. 상환우선주 이야기 끄지는 건 똑같고 매번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문자 하나 보내시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링크를 이렇게 걸어두라고 하는데 링크 걸어뒀더니
미친놈들이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뭐 업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엔캠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개인적으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힘내십시오. 한 번에 갈 수 없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시겠지만 시장 산업 업종 매번 말하는 거잖아요. 기회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기분 맞춰주면서 아 누가 몰빵치라고 한다 몰빵치라고 한다 아니다 해도 나중 되면 저한테만 뭐라고 하잖아요. 쓴소리 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엔캠 참여. 네. 제가 쓴소리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